안녕 여러분. 오늘의 새벽 팟캐스트 또또진입니다. 왜 이렇게 갑자기 하얀색 완두가 돼서 돌아왔냐면요. 새벽 4시에 잠을 자다가 깼는데 다시 자기에는 잠이 안 오고 그렇다고 안 자기에는 할 게 없어서 그리고 약간 심심해서 여러분들과 항상 좀 자리를 깔고 얘기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걸 오늘 약간 팟캐스트로 해보고자 급하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자기 전에 약간 친구랑 수다 떨듯이 들었으면 좋겠어서 내 말처럼 이런 마이크를 가져왔고요. 네. 오늘은 조곤조곤하면서도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를 뭘로 정해볼까요? 오늘의 주제, 질투. 여러분은 질투를 많이 하시나요? 저는 질투라는 감정을 살면서 되게 많이 느껴왔던 것 같아요. 정말. 최근에 내가 어떤 거에 질투했는지 기억할 수 있으신가요, 여러분은? 저는 다 기억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정도로 질투에 진심인데요. 제일 최근에 들었던 질투는 제가 정말 친한 친구 중에 한 명이 저보다 늦게 이제 블로그를 시작한 거예요. 저는 블로그를 대학교 2학년, 3학년 때부터 시작했으니까 시작한 지는 꽤 됐죠. 지금이 27이니까 한 5년 정도 됐을 거예요. 처음 운영했을 때 1년 동안 진짜 열심히 활동하고 맛집도 많이 가고 카페도 많이 가고 해서 방문자 수도 많이 늘고 네이버 메인에도 한번 글이 뜰 만큼 되게 열심히 블로그 생활을 했단 말이죠. 근데 한 달 전에 블로그를 시작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너무 알고리즘을 잘 타는 거예요. 알고리즘을 너무 잘 타 미쳤어. 뭐 맛집 한번 갔다 오면 그게 무조건 네이버 검색하면 최상단에 떠져 있고 어디 옷집을 갔다 와도 그 블로거가 간 옷이 뭔가 스크랩 수가 많다던가 공유 수가 많다던가 이런 거죠. 근데 그 친구가 블로그를 처음 시작할 때 저한테 배웠거든요. 저한테 전화해서 "수진아 너가 블로그를 오래 하기도 했고 너가 막 시작했을 때 엄청 잘해왔던 걸 자기는 옆에서 지켜봤으니까 자기도 이제 부업으로 좀 해보고 싶다 블로그를 알려달라."라고 해서 제가 날 잡고 카페에 가서 블로그에 대한 A부터 G까지 A to G까지 다 알려줬어요. 근데 그걸 쏙쏙 잘 받아먹어서 저보다 더한 블로거가 되어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 한 달 만에. 저는 지금은 사실 상업적으로 블로그를 운영하지 않아서 뭐 특별한 수익이나 방문자 수가 있지는 않은데 그 친구가 딱 5년 전에 저 같은 모습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되게 기특하다, 알려주길 잘했다 라는 감정과 동시에 약간의 질투를 느꼈던 것 같아요. 이게 양가 감정이라고 하죠. 이 사람이 나로 인해서 더 높이 올라가는 게 참 좋으면서도 그때의 내 모습도 같이 상기가 되면서 '아 나도 그때 이 친구처럼 더 열심히 했으면 더 잘 나갈 수 있지 않았을까? 지금이라도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없지 않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질투라는 감정이 저한테는 항상 뒤틀리진 않았던 것 같아요. 질투가 뒤틀린 욕망이라는 해석을 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요즘 같은 시대에는 더더욱 질투를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있다라는 생각도 없지 않아 듭니다. 그런 생각이 왜 드는지를 생각해 보면 사실 우리는 항상 살면서 질투를 해왔어. 진짜. 나는 초등학교 다녔을 때도 내 친구가 나보다 더 이쁜 키링을 달고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질투했고, 이 친구가 나보다 공부를 잘하면 그거에 대해서 질투했고, 이 친구의 부모님이 우리 부모님보다 더 맛있는 음식을 사줘도 그거에 대해서 질투를 했어요. 전 정말 질투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걸 항상 안 좋은 쪽으로 내가 표출하진 않았던 것 같아. 그냥 '부럽다. 질투난다.' 하고 금세 현실을 직시했던 편인 것 같은데 최근에 댓글이나 사람들의 표현 같은 걸 보면 장난을 넘어선 표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뭐랄까? 다들 날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유튜브 쇼츠 중에 "지금 당신이 대구 여행을 떠나야 할 이유"라는 쇼츠가 있는데 여행 쇼츠예요. 제가 여행 가서 찍은 것들을 쇼츠로 만들어서 올렸는데 그게 이제 되게 붐 뜬 쇼츠 중에 하나라서 대구 여행하면 제 쇼츠가 좀 제일 먼저 뜰 때도 있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댓글 보면 "아 대구 정말 가고 싶다. 좋다." 이런 댓글도 있지만 진짜 '굳이 이렇게까지 말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그 지역에 대해 안 좋게 얘기하거나 그 지역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이랑 비교하면서 "아 대구 뭐 볼 것도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댓글이 아직까지도 달리더라고요. 그 쇼츠가 올라간 지 1 년, 2 년이 넘어가는데도. 그래서 이게 참 질투라는 감정이 잘 표출이 되고 그게 나한테 잘 스며들어야 나한테도 성장이 되고 상대방에게도 뒤틀린 감정을 느끼지 않을 수 있는데 어느 순간 내가 그걸 추악하게 표현하는 게 익숙해지면 '남들에게 쉽게 상처를 줄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질투라는 감정이 되게 무서운 것 같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또 사실 질투라는 감정은 나와 가까운 상대에게서 더 잘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왜 억만장자, 백만장자 뭐 CEO 이런 분들을 질투하진 않잖아요. 막 부러워하거나 선망의 대상이 될 수는 있지만 우리가 이재용을 혹은 뭐 빌 게이츠를 진심으로 질투한다 이런 감정 느껴본 적 있으세요? 저는 없습니다. 너무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이라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냥 기본적으로 질투라는 감정은 옆자리 동기, 제일 가까운 친구, 격차가 적은 사람일수록 내가 '나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나도 너만큼 유명해질 수 있는데. 나도 너만큼 돈 잘 벌 수 있는데.'라는 어떻게 보면 욕망이죠. 내 가능성에 대한 욕망을 상대방이 먼저 실현했을 때에 대한 질투가 더 세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사실 내 친구가 잘 되고 내 친구가 성공했고 나랑 똑같은 길을 늦게 갔지만 나보다 더 먼저 성공한 사람을 보면 그런 거죠. 나랑 비슷하다고 느꼈던 사람이 나보다 빨리 치고 나갔을 때 느껴지는 조급함과 불안함과 약간의 분노가 다 합쳐져서 응축됐을 때 질투라는 큰 틀에 갇히게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렇잖아요. 사실 내가 질투하는 그 사람은 내가 언젠가 되고 싶었던 완성형의 나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내가 언젠가 되고 싶었던 모습을 남이 가지고 있을 때를 보는 그 허탈함? 그런 감정들이 참 사람을 나약하게도 만들고 야가 빠지게도 만들고 표현을 안 이쁘게 하게도 만들고 참 그런 감정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또 최근에 친구들이랑 밸런스 게임을 했는데 질투에 대한 밸런스 게임이었어요. 여러분도 한번 선택해 보실래요? 1번. 내가 10억을 벌고 나와 친한 친구가 100억을 벌기. 내가 1000만 원을 벌고 나와 친한 친구가 100만 원을 벌기. 여러분은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전 진짜 고민이 안 될 줄 알았는데 약간 고민이 되더라고. 약간 고민이 돼. 친한 친구가 100억 벌면 좋지. 나도 10억이나 벌 수 있잖아. 근데 뭐랄까? 갑자기 그 친구가 돈이 많아지면 어쨌든 가지고 있는 돈에 따라서 그 사람이 사는 환경이 또 확 레벨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예. 예를 들어서 나도 10억 벌면 저기 뭐 당산 이런 데 아파트 작은 아파트나 빌라 정도는 살 수 있겠지. 사실 그것만 해도 굉장히 성공한 삶이라는 걸 나도 알아. 얼마나 행복해.
근데 내 친구는 100억을 받아서 저기 시그니엘에 살 수도 있는 거란 말이죠. 내가 진짜 친한 친구가 난 항상 행복했으면 좋겠고 이 친구가 잘 됐으면 좋겠는 마음이 있는데도 둘 중에 하나 고르라고 하면 고민을 할 것 같아. 그리고 배알이 안 꼴린다는 건 솔직히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전 솔직하게 여러분은 어떤 걸 선택하게 될 것인지, 그리고 선택했을 때 정말 질투가 나지 않을 것인지 한번 되짚어 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네요. 어쨌든 질투가 무서운 이유는 질투라는 감정을 내세워서 내가 타인을 깎아내리는 데에 내 에너지를 다 써버리게 되는 게 참 무서운 것 같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시기 질투하면서 쓰이는 에너지가 생각보다 크고 많더라고요. 그리고 그 질투가 어떤 한 외부적인 목표에 묶여져 있는지, 나 자신을 향하고 있는지도 구분을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질투로 인해서 내가 바뀔 수 있는지, 아니면 내가 변할 수 없는 것에 질투를 하고 있는지도 빠르게 분석을 하는 게 나 자신의 정서적인 풍요로움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더라고요.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상대방한테 어떤 것을 지적할 때, 특히 외모 지적 같은 걸 할 때 3초 안에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말하지 말라 라는 말을 전 참 좋아합니다. 저는 진짜 외모적인 지적, 외모 칭찬도 저는 그렇게 막 좋아하진 않아요. 뭐 너는 예를 들어서 너는 눈이 지금 쌍꺼풀이 없잖아. 너 쌍꺼풀 있으면 되게 이쁠 것 같아. 이런 거 있잖아요. 너 쌍꺼풀 수술 한번 해봐. 라던가 아니면 야, 너 왜 이렇게 요즘 여드름이 많이 났어? 피부과 한번 가봐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지적, 아니면 충고, 아니면 걱정. 나는 그런 걱정 필요 없어. 진짜. 진짜 그런 말 있잖아. 설날에 가족들이 만나면 제 동생이 저보다 8살 어려요. 그 친구가 지금 고3이에요. 제일 예민할 시기 고등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인데 학업에 집중해야 될 시기도 많지만 고3이면 외모에도 신경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왜냐면 당장 내년에 20살이 돼서 대학생이 될 친구잖아요. 근데 그 친구한테 뭔가 엄마, 아빠 아니면 뭐 나 아니면 좀 가까운 친척 이런 분들이 만났을 때 너 피부 왜 이렇게 안 좋아? 요즘에 공부하느라 스트레스 받았어?" 이런 말 들으면 진짜 한순간에 기분이 안 좋아지고 뭐 어쩌라는 건지 싶은 거죠. 어쨌든 지금 당장 내가 바꿀 수 있는 건 피부가 아니잖아. 내가 지금 당장 바꿀 수 있는 게 아닌데 그거에 대한 관심, 난 관심조차도 싫어 사실. 그럼 그거에 대한 관심, 걱정, 우려 이런 걸 그냥 혼자 했으면 좋겠어 사실. 나한테 굳이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왜냐면 남들이 지적하고 인지할 만큼의 걱정과 우려와 그런 내 겉모습이 있다면 내가 제일 잘 알고 있을 거야. 나도 충분히 스트레스 받고 있을 거야. 내 여드름에 대해서, 내 눈에 대해서, 내 외모에 대해서, 내 체형에 대해서 나도 인지를 많이 하고 있어. 나도 인지를 많이 하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을 건데 누군가가 그걸 콕 집어 말한다고 해서 그게 빨리 바뀌는 게 아닙니다. 그걸 다 알잖아. 근데 그걸 내가 입이 근질근질해서 말해. 그러면 나는 괜찮아지지만 그걸 듣는 상대방은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잖아. 응. 그거를 항상 저는 인지하고 남한테 지적을 할 때, 뭐 충고를 할 때, 걱정을 할 때 항상 그 생각을 한번 거치고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말도 있어요. 제 친구가 한 말 중에서 "나도 누군가의 사회생활이다."라는 말이 있는데 제가 그 말을 듣고 정말 머리를 탁 치게 되더라고요. 나도 누군가의 사회생활이었지. 맞아. 내가 회사에서 하는 작은 추임새, 작은 한숨, 뭐 동기들이랑 하는 대화까지도 다 사회생활이었는데 그거에 대한 선을 내가 넘으면 안 되겠다. 내가 내 동기들이랑 아무리 친하다고 해서 그들에게 내 푸념과 걱정과 내 뭔가 사적인 거를 끌고 오는 순간 '그들의 사회생활이 어려워질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네. 참 질투라는 감정을 얘기하다 보면 되게 다양한 갈래로 이야기들이 많이 빠지는 것 같아요. 질투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 얘기도 해볼까요? 욕망. 욕망. 여러분들의 욕망은 무엇입니까? 저의 욕망은 사회 초년생 때 갖고 싶은 게 되게 많았거든요. 명품 백도 가지고 싶었고, 차도 갖고 싶었고, 남들이 다 가지고 있는 하물며 이런 거 막 조말론 향수도 가지고 싶어서 위시리스트에 썼어. 나는 월급을 받으면 조말론에 꼭 그 백화점 1층에 있는 조말론에 가서 향수를 시향해보고 사야지. 블랙체리 향을 사야지. 이런 거 있잖아요. 나는 꼭 뭐 메종 마르지엘라 백을 사야지. 뭐 나도 한번 구찌 반지를 가져봐야지. 이런 것들. 그게 내 사회 초년생의 제일 큰 욕망이었던 것 같아. 그냥 뭐 물질적인 욕구인지 어쨌든 같은 카테고리로 묶어본다면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의 저는 사실 뭐 사회 초년생인지는 꽤 오래 지났고 첫 직장에 들어간 지도 3년, 4년이 지나고 있네요. 4년 동안 정말 괜찮은 월급 받으면서 명품백도 사보고 선물도 받아보고 구찌도 있고 매종도 있고 다 있습니다. 내가 물질적으로 갖고 싶던 걸 다 가지니까 삶을 사는 목표가 없는 거야. 내가 돈을 벌어도 쓸 데가 없어서 미치겠는 거야. 진짜 고뇌를 많이 했죠. 나는 다 가지고 있는데 왜 재미가 없을까, 삶이. 왜 이렇게 무기력할까? 내가 뭔가를 가지고 있어서 무기력한 건지, 아니면 내 욕망의 대상이 지금 뭔가 잘못되고 있는 건지를 점검을 한번 해봤습니다. 해봤을 때 딱 두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첫 번째 생각은 제가 20살 때 이제 뭐 레스토랑 알바를 했다고 했었잖아요. 그 전 남친 썰 풀 때 한번 얘기했었는데 그 레스토랑 알바했을 때 그 레스토랑 사장님들이 굉장히 좋았어요. 진짜. 사장님 부부가 저에게 해줬던 말이 100%를 가지고 있으면 항상 행복할 수 없다. 네가 가지고 싶은 것에 80%만 가지고 있는 게 어쩌면 제일 큰 행복일 수도 있다라는 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은 항상 100%를 가질 수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20%를 남기는 선택을 하고 그런 용기를 가지려고 한다고. 그때는 그 말 들었을 때 되게 뜬구름 잡는 이야기처럼 느껴지기도 했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어른이 된 상태에서 그 얘기를 다시 복기해 보니까 어떤 의미로 말씀을 하신 건지 이제는 조금 이해가 갑니다. 내가 가지고 싶은 게 있으면 그냥 가지고 싶은 상태로 냅두는 것도 좋은 선택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냥 진짜 인터넷 쇼핑할 때도 장바구니에 넣어 놓고 '아 가지고 싶다.'라는 걸 그냥 즐기기만 할 때도 있어요. 근데 그것만으로도 재밌더라고, 오히려. 사실 진짜 충분히 살 수 있는 돈에다가 충분히 살 수 있는 물건임에도 그냥 넣어 놓고 항상 '아 가지고 싶다.'라는 걸 즐겨요. 근데 나쁘지 않아. 그러면 이제 소비도 어느 정도 정돈이 되고 나도 재밌고 이런 느낌? 효과가 없을 것 같죠? 진짜 한번 해 보세요. 특히 내가 좀 소비 습관을 고쳐보고 싶다 하면은 그냥 그런 걸 즐기는 게 오히려 빠를 수도 있겠다. 뭔가 막 '아 무조건 돈을 안 써야지.' 이렇게 줄이는 것보다 내가 갖고 싶은 걸 하나 만들어서 갖고 싶다고 막 마음이 안 달라고 '이런 걸 좀 즐겨야겠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그게 또 절약의 지름길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개소리 같죠? 원래 이런 개소리도 하고 쓴소리도 하고 좀 얼탱이 없는 소리도 하고 하다가 언젠가 한번 생각이 정리되면 그게 내 삶의 모티브가 되고 이런 겁니다. 어떻게 항상 팟캐스트 하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좋은 얘기만 할 수 있겠어요. 네. 이렇게 또 안 만든 뭔가 이상하다 싶은 이야기들도 있어야 재밌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생각이 있는데
내 욕구가 너무 물질적인 것에 한해 있었구나. 한계가 있었구나. 욕망의 한계. 당신의 욕망의 한계는 어디까지 있습니까? 제 욕망의 한계는 20살 초반대, 중반대까지도 되게 작은 물에서 놀았던 것 같아요. 되게 작은 욕망, 작은 테두리 안에서 내 욕망이 뛰놀고 있었던 거지. 근데 아니야. 그걸 다 채우고 나니까 내 욕망이 어느 곳으로 향해야 될지를 알게 되더라. 아, 내가 돈 많았으면 나는 뭐 집을 더 샀을 텐데, 뭘 더 샀을 텐데, 라고 다들 댓글에서 얘기하지만, 진짜 실제로 돈 많은 사람들은 돈이 안 되는 사업들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자아 실현을 위해서. 기부를 한다던가, 아니면 돈 안 될 것 같은데 그냥 의미가 좋은 사업들을 이제 시작한다던가, 그냥 본인이 해보고 싶은 거 해본다던가, 돈을 버리더라도. 왜냐면 그들의 욕구는 이제 돈이 아니고 자아 실현이거든. 진짜 그 매슬로의 욕구 단계 있잖아요. 그 5단계. 그게 진짜 그 순리가 맞는 것 같아. 그 순리대로 인생이 흘러가더라고요. 정말 무서워. 물질적인 걸 다 찾고 나니까 이제 자아 실현이 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왜? 물론 저는 지금 집도 없고 차도 없지만 뭐랄까? 그게 집과 차가 사실 필요해서 갖고 싶다는 거지 내 욕망이 이제 거기 머물러 있지 않아. 막 진짜 좋은 집 살면 좋겠지만 거기에 무조건 살아야 된다가 아니게 된 거예요, 이제. 저기 전라도 내려가서 내 고향에서 살면 딱 좋아. 그냥 진짜 저렴한 구축 빌라 하나 사서 혼자 살아도 되고, 고양이랑 살아도 되고, 남편이랑 살아도 되고. 그러니까 내 욕구는 더 이상 이제 집, 차, 이런 물질적인 거에 엮여져 있지 않고, 난 이제 진짜 자아 실현을 하고 싶어. 전 요즘 그럽니다. 자아 실현을 하고 싶어요. 나는 내가 어떻게 살길 원하지? 이런 물음을 하루에 한 번씩 던지고 있습니다. 그런 요즘입니다. 27살에서 29살까지 20춘기라고 하잖아요. 작년에는 20춘기인 줄 알았던 우울증을 겪었다라고 하면 이번 연도에는 우울증을 어느 정도 극복하고 난 후에 20춘기가 오는 것 같습니다. 20춘기라고 해서 막 항상 기분이 안 좋거나 우울하거나 이건 아닌데 그냥 20춘기가 오면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은지 계속 질문이 되돌아오는 것 같아요, 나 자신에게. 근데 저는 진짜 살아보고 싶은 나 자신이 너무 많아요. 더 파리 같은 데 가서 브라탑만 입고 브라탑에 레깅스만 입고 다녀보고도 싶고 일본에 가서 일본어를 배우면서 카페 알바도 해보고 싶고 그러면서도 제주도에 가서 뭔가 스쿠버 다이빙 이런 걸 배워보고 싶기도 하고 그러면서 거제도 같은 데 가서 아무 데도 날 모르는 거제도 같은 섬에 가서 아무도 날 모르는 곳에 가서 인테리어 시공도 해보고 싶고 그러면서도 나는 정말 내 모든 본업을 다 집어 던지고 크리에이터로서의 내 역량이 어느 정도인지 실험해보고 싶기도 하면서 그러면서도 내가 또 어떤 여자친구, 어떤 좋은 아내가 될 수 있을지 궁금해서 결혼도 해보고 싶고 연애도 해보고 싶은 것 같습니다.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 내가 되어보고 싶은 나 자신의 페르소나가 너무 많이 있어서 어떤 것부터 해치워야 할지, 어떤 게 내 마음의 우선순위인지, 어떤 게 내 진정한 욕구인지 이런 거를 분별하고 있는 그런 걸 좀 가려내고 있는 요즘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살고 싶은 나 자신의 페르소나가 몇 개 정도 있으신가요? 전 진짜 10개는 넘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도 10개 내지는 20개까지도 있는지 아니면 그냥 지금 자신의 모습에 만족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근데 또 저처럼 하고 싶은 게 많고 되고 싶은 게 많다고 무조건 또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알겠지만 뭐든 많으면 독이 되고 뭐든 적으면 결핍이 생기고 이런 법이지 않습니까?
너무 내가 가지고 싶은 페르소나가 많으면 결국 그걸 다 이루진 못할 거거든. 왜냐면 시간은 항상 유한하고 난 사실 내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니까 항상 내가 가지고 싶은 게 많을수록 그거에 대한 결핍도 비례하기 때문에 내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만 내 욕망과 내 결핍을 보존하는 게 보존하는 방법을 아는 게 현명한 어른의 자세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요즘은 그냥 이런 생각하면서 살고 있어요. 회사 생활 열심히 하고 있고 제가 원하는 PD라는 직업에 대해서도 많이 익숙해져 가면서도 또 재밌음도 항상 느끼고 있고 확실히 그런 것 같습니다. 전 직장에서는 사실 판교 직장인이라는 타이틀과 연구원이라는 타이틀, 돈을 많이 번다 뭐 이런 거에 대한 뽕이 차올라서 재밌었어요. 뭐 지금 생각하면 다 쓸데없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 뽕이 차 있었다. 그래서 즐거웠다라고 하면 요즘에는 내가 진짜 원하는 직업을 가졌다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만족을 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진짜 재밌거든요. PD가 진짜 재밌어. 내가 만들고 싶지 않는 영상이라는 게 아직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무슨 영상을 만들어 달라고 해도 다 좋다고 하거든요. 뭐 진짜 재미없는 정책 발표회에 가서 뭐 "정책 브리핑하는 거 찍어 주세요."라고 해도 "너무 좋아요." 이렇게 할 정도로 가리는 콘텐츠도 없고 가려야 될 때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든 다 받고 있는데 단점이 딱 하나가 있다면 회사가 영상 업계에서는 그런 일이 많다고는 하는데 월급을 제대로 안 줍니다. 네. 지금 월급이 20 일인데 밀리고 있습니다. 하하하. 뭐 이런 리스크 정도야 어느 정도 감수를 하고 이직을 한 거기 때문에 그러려니 하고 똑같이 생활하고 있지만 같은 회사 다니는 동기들이나 이제 선배분들 보면 되게 분위기가 안 좋더라고요. 네. 안 좋을 수밖에 없지. 월급을 늦게 주는데 어떻게 항상 분위기가 좋고 어떻게 항상 해피해피하겠어요? 물론 월급이 밀린 적이 딱 이번 달 한 번밖에 없긴 합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영상업계가 클라이언트들이랑 이제 계약을 하잖아요. 계약을 하면 그분들이 이제 성금을 줘야 그 성금으로 저희 월급이 어느 정도 배분이 되는데 이렇게 4 월, 5월 사업 초기 단계에서 성금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 나온다기보다는 딜레이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딜레이가 됐기 때문에 우리의 월급도 같이 딜레이가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으나 그런 것쯤이야. 뭐 저는 감수하고 제가 원하고 바랬던 그토록 바랬던 꿈을 실현하고 있다. 그리고 내가 그 실현함에 있어서 아직까지 한 번도 힘들거나 정신적으로 힘들거나 '내가 생각했던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괴리감을 느낀 적이 없기 때문에 우울하지도 않고 지치지도 않은 그런 평온한 직장 생활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마음이 안정되다 보니까 이렇게 유튜브를 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콘텐츠도 생기고 여러분들이랑 나누고 싶은 대화도 더욱더 많아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짜 뭐랄까? 저는 라이브 방송도 한 번쯤은 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요즘에 또 스물스물 들고 있어요. 라이브 방송이나 아니면 좀 시청자들을 내가 진짜 대면해서 한번 대화를 나눠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지금 저의 생각이니까 어느 정도 공유만 한번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근데 또 그런 생각이 들어요. '평생 직장이라는 게 과연 있을까? 존재할까?' 서울에 올라와서 더더욱 느낀 게 뭔가 이게 저만의 생각인지는 모르겠어요. 뭐 이게 제가 지방 사람이라서 더더욱 그런 프레임을 더 잘 느끼는 걸 수도 있고 한데
어느 정도 느끼는 건 제 친구들이 밑에 이제 어떻게 보면 지방 회사를 다니고 그쪽에서 터전을 잡고 안정된 자리를 잡으면 웬만해서 이직을 안 하고 진짜 한 직장을 평생 직장이라고 생각하고 쭉 다니더라고요. 저랑 같은 나이, 같은 MZ 세대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여기 올라와서는 되게 기회의 땅이잖아요, 서울이. 기회와 가능성의 땅인 만큼 내가 언제든지 다른 직업으로 체인지할 수 있고 내가 관심을 돌릴 관심사 주제들이 너무 많아. 진짜. 뭐 그냥 이렇게 PD 다니면서도 갑자기 내 동기는 바이브 코딩을 해 보겠다고 바이브 코딩을 부업으로 삼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그 친구가 바이브 코딩으로 이직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 창업을 하게 되거나 뭐 잘 될지 안 될지는 미지수지만 어쨌든 핵심은 그렇게 빠질 수 있는 경로가 굉장히 많고 그런 관심사들이 진짜 하루에 한 번씩 바뀔 수도 있는 곳이 서울인 것 같습니다. 이게 뭐 SNS 이 문제가 아니라 그냥 서울은 내가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의 스펙트럼이 되게 넓잖아요. 되게 넓고 내가 실제로는 잘 보지 못했던 뭐 방송인들도 많이 만나게 되고 프리랜서들도 많이 접하게 되면서 그들이 나한테 알려주는 진짜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꿀 부업, 꿀 알바, 꿀 직업 아니면 꿀 공부 이런 걸 공부하면 될 것 같다. 뭐 미래에 대한 이야기도 되게 다양한 직종에서 나누기 시작하다 보니까 팝업창이 한 1,000개 뜬 것처럼 이것도 갔다가 저것도 클릭해 봤다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그래서 더더욱 한 곳에 정착을 하는 게 더 어려워지게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떠들다 보니까 지금 녹화 시간으로는 47분이 지나고 있는데 컷 편집하고 이런저런 뭐 잡소리를 걷어내고 나면 몇 분으로 이 영상이 나갈지는 모르겠네요. 그래도 아마 10분은 넘을 것 같은데 이 영상을 들으면서 뭐 자기 전에 듣거나 들으면서 자거나 아니면 뭐 켜 놓고 작업을 하거나 다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뭐 항상 그렇지만 답이 정해지지 않은 그냥 '나는 요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나요?' 이런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정답이 있는 이야기를 할 거면 뭔가 '양방향 소통이 가능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내 앞에 누군가가 있거나 상대방이 있거나 이런 진짜 팟캐스트 대화 같은 그런 콘텐츠를 만들게 된다면 그때는 좀 어느 정도 정답이 나올 수 있거나 한 방향으로 귀결될 수 있는 주제들을 가지고 밸런스 게임을 해 본다든가 뭐 그런 토론을 해 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원하시는 토론 주제가 있다면 언제든 말씀해 주시고 또 저는 책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책 추천도 당연히 말아볼 거고요. 계속해서 책 추천은 좀 정기적인 콘텐츠로도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게 저의 자아 실현 콘텐츠인 것 같습니다. 조회수가 많이 나오지 않더라도 그냥 제가 좋아하는 책들을 소개하고 또 나의 이런 취향들을 좀 이쁘게 영상이라는 콘텐츠 그런 이런 매개체로 전시함으로써 나만의 작은 전시회처럼 내 유튜브 채널이 성장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네요. 이 정도로 하고 이제 새벽 5시가 지나고 있습니다. 이젠 저도 곧 다가올 출근 시간을 대비해서 뭐 미라클 모닝이라도 할 겸 산책도 좀 하고 오고 집 청소도 좀 하고 아침 일기도 쓰고 이러면서 아침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하고 오늘의 새벽 팟캐스트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